국내에서 첫 상용원전 해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리 1호기 해체가 한국 원전 해체 산업 경쟁력을 알리는 전초전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 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이른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일 부산 항공고등학교에서 부산 항공고 항공기술교육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공식 인가받은 지역 내 첫 사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용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해체하려면 수천억 원이 듭니다. 세계 해체 시장 규모는 무려 500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국내에서도 첫 상용 원전 해체를 앞둔 만큼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리 1호기 해체가 한국 원전 해체 산업의 경쟁력을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2017년 영구 정지된 이후 해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허가가 나면 국내 원전 해체 산업도 첫 발을 뗍니다. 500조 원 규모 세계 시장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산업 육성을 추진 중입니다. 산업부는 그간 수립된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전략을 토대로 해서 기술 고도화, 산업 생태계 육성, 제도적 기반, 그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기반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6년 전 이미 육성 전략을 꾸렸지만 업계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2년에 최소한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이 좀 나올 거라고 이야기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24년, 25년 때도 아직 시장에 대해서는 예측 시장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감은 기업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수십 년이 걸리는 원전 해체에 일관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정책이 어떤 정치적인 바람을 타서 하루아침에 이제 해체 10기에서 갑자기 개수운전 10기로 바뀐다든가 하면 사실 우리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기술 개발이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고준위 특별법 통과로 폐기물 처리 발판을 마련한 정치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원전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고리 1호기가 전 세계가 주목할 모범 사례로 만든다면 지속 가능한 원전 생태계가 완성되고 원전 강국의 면모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산이 세계 원전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내 원전 해체 기술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고리 1호기 해체가 한국 원전 해체 산업의 경쟁력을 알리는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산 지역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취득세를 추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문제는 해소하고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는 것은 부산에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 것일 텐데요. 얼마나 많은 상황입니까? 지난 2월 기준 부산의 주택 분야 통계 자료에 하면은 미분양인 한 4,500호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186% 급증했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500호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대비 215% 급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담비 같은 조례를 추진하고 계신데요. 어떤 조례입니까? 이거는 뭐 국회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이게 이제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아마 지방시 특례 제한법이라는 것을 지난해 말에 개정해가지고 한시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지방 소재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그 취득세를 각 25%를 그 경감을 해주고 있는데, 만일 우리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이게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로 25%를 더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시적으로 취득세에서 총 50%를 감면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원시 취득세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매할 때 내는 취득세와는 다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경감되는 취득세는 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나 사업주체가 등기를 할 때 그 주택에 대해서 최초에 부담하는 약 2.8%에 해당되는 원시 취득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후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에 의해서 일반 시민이 부담하는 취득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네, 공급자들의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4월 건설시장 동향에 따르면은 건설 경기 침체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진행 중에 공사도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 사업 주체가 직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되어서 부산 시내 소형 임대주택 등의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 가지고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의 주거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과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25일) 부산 항공고등학교에서 부산항공고 항공기술교육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원식은 지난 3월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공식 인가받은 후 항공기술교육원의 개원을 축하하고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원한 항공기술교육원은 항공고 학생들이 항공정비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갖춰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은 3년에 걸쳐 항공법규와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등 항공정비사 필수 교과목을 배우고 총 2,41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와 미래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학생들에게 수소 에너지와 초저온 과학기술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관련 기자재와 기술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는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끄는 첨단 연구소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우주 의료 분야 기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과학교육과 과학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 해역의 기후변화 현황과 해양 생태계, 수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2025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북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7년간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 수온은 1.58도 상승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랐고 특히 동해는 2.04도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수가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으로 지난해 양식 피해액은 1,43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디지털 산업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큰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까지 하며 숏 드라마를 제작해 사이버 범죄 예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제작 현장을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텔레그램의 한 비공개 채널입니다.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을 올려 공유하는 채팅방입니다. 최근 이 같은 채팅방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10대들 사이에서 사이버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 피의자 474명 가운데 10대가 381명으로 80%를 넘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도 15%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조별로 팀을 이룬 학생들이 숏드라마 제작에 한창입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시나리오도 쓰고 배역도 정해봅니다. 그러니까 배우를 하는 게 친구가 참여하기 편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잘 썼어. 그래서 요거 대사만 고치고 촬영 나가면 돼요. 딥페이크의 폐단과 사이버 범죄 피해를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숏드라마 제작에 나선 겁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시나리오에는 또래 친구들이 겪을 수 있는 디지털 범죄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딥페이크에 대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고 이런 재미있는 숏드라마를 만들면서 친구들과 협동하는데 얼마나 뜻깊은지 알게 됐어요. 강당에서는 촬영이 한창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인데요. 낯선 카메라 앞이지만 거리낌 없이 진지한 연기를 펼칩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외침이지만 자신들이 제작한 짧은 드라마가 사이버 범죄를 줄이는데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만든 숏 드라마가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악플도 좀 많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딥페이크 범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AI 시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학교가 함께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체험하고 또 주도적으로 또 활동을 통해서 이런 미디어 위험성이라든가 또는 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좀 스스로 깨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기에서 이런 교육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지털 기기 보급이 많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도 디지털 미디어 엮이는 교육과 또 올바른 활용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산업과 함께 관련 범죄까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시대. 숏드라마로 전하는 학생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또래 친구들은 물론 어른들의 인식까지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25일 오전 9시 30분쯤 김해 한림면의 산소치료기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 1명이 기기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주변에 있던 40대 작업자 2명도 부상을 입는 등 모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기기 주변에서 산소 압력 검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공황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의 학생 300명을 선정해 1인당 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김해시는 공황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황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8년간 1,136명에게 5억 6,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